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압력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2%와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에 현재 연 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주가 두산 스코다파워의 체코 증시 기업 공개 추진 소식 이후 동반 오른세입니다. 두산 스코다파워는 오는 2029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와 복합 화력 등 발전소용 발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두산은 전일 대비 4% 넘게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주인 두산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부과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6% 넘게 올라 거래 중이며 같은 시간 BHI, CS윈드도 강세입니다. 한국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수입을 봉쇄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이 반사 효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새해 첫 금통위에서는 3%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갑게 모두 상승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01% 상승 중이며 코스닥은 현재 1.8%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자 암호, 2차 전지, 의료기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상승해주는 우리 시장에서도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로 성공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전석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지지 않은 이 노하우를 가득 갖고 네.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심지어 책도 3권이나 예, 내셨다고요. 네, 책 3권 들으니까 신뢰도가 팍팍 상승하는데요. 네. 오늘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소개부터 네. 시황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전석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로 활동한 지는 한 15년 차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그 제목이 주식 성공 백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저한테 좀 많이 있는데 이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이 많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좀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했죠. 예. 우리가 악재를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나쁘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데 지금 미국의 CPI가 이제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가 0.4% 올라갔는데요. 이는 예상치 0.3%보다 높은 수치이고 그다음에 직전월 0.3%보다도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년비도 2.9%로 예상치와는 부합이 됐고 직전월 대비 한 2.7%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거든요. 근원 CPI가 전월이 0.2고 전년비가 3.2%입니다. 각각 0.3, 3.3이 예상 직전월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미국의 IT 주식들이 이제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IT 업종들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전자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수급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3,174억 원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던 게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을 해왔죠. 그러니까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국내 시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그런 조롱 섞인 것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어저께 CPI에 화답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냐면은 현재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2차 전지도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업종별 구성 종목으로 현재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효성중공업 전력 설비 업종을 좀 매수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렉, 방산,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삼성 SDI 2차 전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LX 일렉트로닉, 전력 설비.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향후 계속해서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성장이 좀 담보가 된 그런 종목들로 지금 매수가 이어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 주식하시면서 오래되신 분들은 가장 주식하기 힘드셨던 데가 20년 이상 되셨던 분들은 이제 뭐 IMF가 될 수가 있고 그 이하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가 되게 힘드셨죠, 그죠? 그때는 환율이 막 1,500원대였으니까.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 한번 환율이 크게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인상했었을 적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때 주식 투자하기도 힘들었는데 자 지금의 이제 환율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의 환율이 오늘자 1,457원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그 환율 차트는 1,450원대인데 이 환율의 1,450원대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가 1,500원대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가 1,400원대였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다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10월 달서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환율이 그때 1,444.2원보다 더 올라간 1,457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인데 지금의 이 환율의 크기는 환율의 가격은 원화와 가치의 약세는 리스크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1,500원일 때 주가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 이제 2년 전이죠. 2022년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했을 때도 주가가 바닥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리스크 있잖아요. 이 리스크가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뭐 성장에 대한 답보 상태의 리스크도 있는데 과연 지금의 리스크가 환율 1,500원 넘었던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리스크가 높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고 그러면 지수는 바닥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변모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 탈출도 좋지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전평가되어 있는 종목 혹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슈퍼 사이클에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출이 큰 폭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업종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그렇게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역시 첫날부터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전석 전문가님은 목금 일주일에 단 이틀간만 만나뵐 수 있는데요. 아쉬우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후장에서 수익 내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이 시각으로 오늘 장을 살펴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테마와 종목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픽한 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것들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제가 픽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되게 말이 많죠. 좀 되게 한 1, 2년 전에서도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 요즘 다시 이제 붐이 불고 있죠. 젠슨 왕이 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에는 2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도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와는 좀 반대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리제티 컴퓨터죠. 그는 어저께 14.4% 상승을 했고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인 아이온큐도 약 32.2% 올라가서 $3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의 주가를 관련 주가, 그러니까 D-웨이브 컴퓨터의 목표 주가를 $4.5에서 $9로 2배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옵션을 똑같은 이제 그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상용화가 되게 멀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즉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테마들은 연속해서 상승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반등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상용화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약 5,800만 달러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공매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의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매출이 거의 없고 제품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초기 단계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2025년을 양자 기술의 준비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두 개의 이제 축이 있는 거죠. 관점이 있는 거죠. 매출로 일어나기는 너무 멀었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성장이 안 보여. 아니야, 지금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나가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지금 이 변동성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양자 컴퓨터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이제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차트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옵티시스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막 증가되고 있죠. 거래량 밑에서 거래량이 막 올라오고 있죠.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앞으로 절대로 안 변하고 과거에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하는 거는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은 관심의 크기거든요. 이제 관심의 크기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상승 초입에서의 관심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고 폭락하는 주식. 나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손절할 것 같은데, 이 종목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랬었을 적에는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제 매집 거래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바닥권이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면은 21선하고 61선 그다음에 3일선이 전부 다 우상향이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력이 있다라는 거.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61선도 올라가는 거는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테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주는 정보를 저는 항상 말로 표현하거든요. 말로 표현하면은 현재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그 테마는 현재 살아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옵티시스가 21선이 우상향인 게 지금 세력이 있다, 단타 세력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 지금 이제 3일선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안착을 했죠. 이렇게 3일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3일선 안착을 했죠. 그러니까 21선 우상향에 3일선 안착은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그래서 대표가 좀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어떤 포트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막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이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좀 괜찮아, 단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단타 좋아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양자 컴퓨터의 옵티시스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양자 컴퓨터에서 옵티시스였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뭐 다 이제 한 세트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력 설비랑 전선주는 이제 향후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은 그런 업종인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 걸 좋아해요. 테마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집합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은 거래량 혹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테마, 실적, 뭐 거래량 이렇게 삼박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테마가 살아 있고 그 테마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거래량이 붙거나 아니면 수급이 붙습니다. 그래서 테마, 실적, 거래량 삼박자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전선주 관련주들이 테마, 실적, 거래량 혹은 테마 성장 거래량이 담보된 종목입니다. 전력 기자재 수출이 4년 연속 두 자릿수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성장이 담보가 되죠. 4년 내내 성장하고 있다는 거. 4년 내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렸죠.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가 또 엄청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전환 같은 그런 정책들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업종들은 향후에 크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큼 큰 기업이 몇 개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트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력 수출, 전력 장비 수출도 있지만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도 향후에 보면 커다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살아있고, 전력 테마라는 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수요도 크게 지금 대기 수요가 풍부한 그런 게 현재는 지금 전력 설비고요. 전력 설비주 가운데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X 일렉트로닉입니다. 슈퍼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전력 설비주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력 설비주는 슈퍼사이클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1월이잖아요. 지금 1월 달인데 1월 달에 들어선 이 슈퍼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로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변압기 주요 매출이 변압기인데 수요에 맞춘 변압기에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 수주도 계속해서 따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의 가장 커다란 그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원가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가격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LX 일렉트로닉 테마가 살아 있고 성장이라는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지금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갖고 온 키워드들 오늘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전력 설비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매수 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여러분께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리고 상기시켜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LS 일렉트로닉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력 설비에서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이슈 좋고 삼박자도 잘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보니까 다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정책적으로는 밀었던 건 정부 지출을 해서 미뤄졌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에너지하고 중국, 그다음에 조선 뭐 그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되게 믿기도 하지만 좀 두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조선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제로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견제를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대부분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는 아까 피해가 입었는데 수혜를 입은 게 조선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업종이 일단 뛰었죠. 삼성중공업이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올라갔고 HD, 현대중공업도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조선주들이 그 랠리를 봤었을 적에 지금 저건 너무 못 올라가서 매수를 못할 것 같아라고 했었을 적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해운주라는 겁니다.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며칠 남기고 도널드에게 대중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쥐어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중 제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그런 해운주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트럼프의 조선주에 대한 그런 수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대중 지원, 대중 제재로 이어지는 해운주의 그런 반사이익,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운주를 갖고 왔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요 근래 보시면은 갑자기 1월 달에 돼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좀 덜 올라갔고 좀 횡보했던 종목들 중에서 갖고 왔는데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HMM은 대표적인 해운주인데요. 이 해운주의 그런 수익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은 해운주는 운임은 달러로 받습니다. 운임은 달러로 받는데 이거를 환전은 매출은 이제 원화로 이제 이익은 원화로 이제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1,45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에서는 HMM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로 들어갈수록 해운주 HMM의 실적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 이익의 그 추정치를 5,950억에서 1조 3,1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HM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낙수 효과로 인한 그 해운주 견제로 인한 트럼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환율이 마침 고환율이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이런 환차이익에 의한 HM의 실적이 올해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HM을 갖고 왔고요. 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HM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이런 모습은 환율이 좀 오래도록 고환율로 이루어지는 동안
HM에 대한 실적 부분이 평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운에서는 HMM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조선해운, 이 다음 주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수혜를 입을 종목인데요. 오후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주식창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직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방송 말미에는 더 큰 수익 보장드리는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처음 공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보물 같은 노하우 갖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함께 공부하면 전문가님 같은 주식 고수 될 수 있겠죠? 네, 뭐 주식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학문이 아니라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시간을 좀 투자하고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뭐 주식 고수는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제 투자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주식을 접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식을 공부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은 거시경제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뭐 차트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은 차트서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소액 매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실적도 보고 매크로 지표도 보고 그런 거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은. 이 세 가지의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두 개의 장점이 다 있거든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테마 실적 거래량 혹은 추세 실적 수급 삼박자 매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테마 실적 거래량인데 이 테마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루고 주요 국가 정책들이 이런데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를 바라보는 그 목적이 탑다운 방식인데 이런 테마는 글로벌 매크로의 지표 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매크로보다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게 지켜보는 게 바로 이 테마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테마는 뭐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테마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런 트럼프라는 테마가 나타나가지고 낙수 효과를 받았을 적에 어느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리고 그거를 대비해서 모이는 것들이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호선님도 지금 주식을 만약 처음에 시작한다면은 테마 실적 거래량 요 세 개에다가 커다랗게 이제 키워드를 두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테마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되는 테마인지 돈이 안 되는 테마인지 되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추세 실적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그러니까 추세는 이제 차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지금을 나타내는 게
추세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수익을 못 냅니다. 그죠? 야, 이 종목 실적이 이렇게 뭐 좋게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도 엄청난다는데 왜 이 종목이 오르지 않을까? 수익을 못 낼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추세로 나타나고 추세가 하향 추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추세가 우상향해야 되고 우상향에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은 다른 말로 성장이에요. 성장. 그다음에 수급.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테마에다가는 제가 거래량이라는 거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추세에다가는 수급이라는 거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안 잡혀요.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현황을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4대 기관 투자자가 있죠.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수를 할 때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매수라고 보는 건데, 테마에 보통 단타 테마라든가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양자 컴퓨터도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봤을 때는 어떤 수급보다 거래량의 증감을 봐야 되는 게 맞고, 추세 실적 수급에서는 그 실적 부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성장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마로 이어지게 되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산업,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오늘 제가 갖고 왔는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이라는 테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력선이라는 테마도 있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붙은 거예요. 그럼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래량 안에 수급이 붙으면은 그건 정말 잘 갑니다. 거래량 안에 수급이 붙으면 정말 그건 잘 가요. 이런 저는 삼박자 매매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인 기관 수급을 찾아서 이제 꽉 들어온 거 찾으려면 또 재미도 없고 좀 크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붙은 건 크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 실적, 거래량, 그 다음에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해. 그러면은 추세, 실적, 수급인데 그 수급에 거래량 안에 수급이 들어간 거 하면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실제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테실거는 테마와 실적, 거래량, 요 검정색 안에 있는 삼각형 검정색 안에 있는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테마, 실적, 거래량, 삼박자가 다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추실수도 추세, 실적, 수급, 이게 삼박자 안에 그 검정색 이 안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경제 주식 성공 백서에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에서 많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예시로 한번 갖고 온 거는 뭐냐면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이제 아래는 삼성중공업 차트예요. 여러분들 두 개가 어때요, 여러분들? 두 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테마는 조선 테마입니다. 테마는 조선 테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삼성중공업은 2024년 대비 2025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다음에 수급도 이제 붙어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테마, 실적, 거래량 있는 종목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는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는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하죠.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는데, 삼성중공업도 똑같이 이제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급락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급락하고 나서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계속 저점을 내리면서 올라가죠. 코스피는 저점을 내리면서 하지만 그리고 이제 반등을 요걸 하죠. 삼성중공업의 저점을 내리는 걸 보면은 급락하고 나서 저점을 거의 안 내죠. 오히려 수평으로 가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오히려 저점을 올리는 폭도 더 크죠. 코스피 차트와 비교를 해봤었을 적에. 이게 바로 테마, 실적, 거래량 삼박자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때 이런 정별 종목들은 너무, 삼성중공업이 정별인데 삼성중공업 현재 이 종목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이게 천천히 같을 것 같으니까 재미가 없으신데, 실제로 보면은 이 종목을 내가
너무 천천히 가서 안 살려고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막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2년 전에 에코프로의 2차전지 종목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사부작 표현하면 좋았는데 사부작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뭐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라면 고점이라서 물려서 손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던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테마가 살아있고 성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코스피 차트보다 상대적으로 세게 전개되었다는 거고요.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시면 자,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이 지금 이때가 이제 11월 7일인데 11월 7일 전과 후에 보면은 거래량이 다르죠. 거래량이 됩니다. 그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11월 7일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 거래량 늘어난 게 바로 테마, 실적, 그다음에 거래량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이 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 안에 증가된 거래량 안에 수급이 붙어 있으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안에 수급이 붙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모습을 보면은 거래량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 자체가 슈퍼사이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거래량이 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목금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주식 투자 성공백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좀 소개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게 테마 실적 거래 3박자 종목이냐면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고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다음 실적도 2024년에 2,620억인데요. 당기순이익이 내년에는 5,195억으로 늘어납니다. 성장이 담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의 쌍끌이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같이 좀 경험을 쌓으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매집비라는 이제 종목을 매집비라는 그 나름 이제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이런 매집비를 보면은 매집비가 BBB가 나왔습니다. 이게 트리플 B가 나왔는데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창구가 특정 창구가 있는데 매집비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어느 창구에서 얼마만큼 매집을 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워낙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2024년 11월 7일 즉 이 거래량이 증가했던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런 매집비가 약 2,120억 정도 매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 2천억대는 돈이 지금 이 특정 창구에 몰리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런 테마 실적 거래량이 좀 뭐랄까 좀 눈으로 확인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요 특정 매집 창구는 이제 메릴린치와 다이와 증권이었는데 두 개 합쳐서 약 1,2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성공 백서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 제 투자 원칙은 추세 실적, 수급 혹은 테마 실적 혹은 거래량인데 삼성중공업은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테마와 실적 거래량 3박자가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같이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같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박자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단타 성향이시라면 테마, 실적, 거래량, 중장기 성향이시라면 추세, 실적, 수급 세 가지 지켜봐주면 되겠고요. 주목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확실한 포트폴리오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2가지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우리 장인데요. 그 안에서도 다음 날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또 방금 배운 이 투자 전략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어요. 네, 또 그만큼 확실한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은 2가지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이제 투자 기술의 히든 종목 이제 2가지 종목은 이제 종목명을 말하면 안 되죠. 이제 히든 종목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테마, 실적,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추세, 실적, 수급 요 3박자에 해당하는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1선하고 61선이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력이 있다 없다를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21선의 방향입니다.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세력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라고요? 21선이 우상향이면 거기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61선이 우상향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당 종목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21선이 우상향이고 61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를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표현하면은 해당 종목의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업황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의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그죠? 업황이 좋으니까 세력이 붙었을 테니까.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972억에다가 1,161억이 들어갑니다. 1,116억이 이제 당기 수익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 안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이 있으면 더 알려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제가 갖고 왔을 때 추세, 실적, 그다음에 수급 3박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추세, 실적, 수급 플러스 거래량 종목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추세, 실적, 수급이지만 실은 추세, 실적, 수급, 그다음에 거래량 3박자 종목이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언제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이때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1월 초서부터 이때서부터 늘어나죠. 이때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기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 전혀 다른 패턴이죠. 왜 갑자기 다른 패턴이 나타났냐면은 이제 해당의 그 기업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뭐 일정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2025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거래량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온 종목은 실적도 좋아지는데 추세도 지금 21선이 우상향이고 61선, 21선 우상향 다 우상향이죠. 업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안에는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의 그냥 쌍끌이 매집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데 저는 또 저만의 그 보는 방법이 있죠. 이제 추세, 실적, 수급 3박자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인데 이제 매집비가 뭐 1,129%라고 했는데 궁금해하실 거예요. 1,129%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 주식을 갖고 있던 보유자들의 그 보유 세력의 매도량은 약 30만 주고 그 다음에 생규로 매수한 주식량이 320만 주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갑니다.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 주식의 매도량이 31만 주고 신규로 매수한 게 320만 주고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이익 실현 혹은 손절보다는 신규로 이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매수세가 10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종목이라는 거고요. 그 주된 주포가 어디냐면 시티그룹과 CLSA 증권에서 각각 667억, 237억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집 기간은 거래량이 증가됐던 앞서 화면에서 봤던 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됐던 요 구간을 구한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죠. 급증하기 시작했던 이 거래 이때서부터 제 매집비를 구해봤더니 매집비가 1000%가 넘게 나왔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AA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A랑 세 번째 A는 뭐냐면은 그건 차후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외 거래하는 증권사들을 다 서치를 하고 제가 매집을 이제 좀 발굴했었을 적에 두 번째 알파벳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볼 때 나오는 등급이 A 등급이고요. 마지막 A는 뭐냐면은 특정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컸을 때는 또 A라는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전체적인 창구에서도 이 종목에서 되게 좋고 또 특정 창구에서도 해당 종목에서 욕심이 나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매집을 한 데가 바로 시티그룹과 CLSA 증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 공통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라고 했는데 이제 방산 테마입니다. 역시 실적이 좋아져요. 2024년에는 약 2,200억이었다가 이제 내년에는 2,500억으로 이제 급증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겠고요. 이것도 역시 거래량이 대규모로 증가가 돼요. 작년 11월 이후에 거래량이 대규모로 증가가 됩니다. 보시면 자, 해당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인데 보시면은 어떠세요? 작년 11월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그런데 아까 코스피 차트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인데 이거 저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코스피랑 전혀 다르게 가고 있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죠. 코스피는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테마 실적 거래량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매집비를 통해서 이제 돌려봤더니 매집비가 800% 이상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익 실현했던 세력들은 약 51만 주인데 신규로 매수한 주식이 약 430만 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 해당 종목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성장이라는 걸 바라보고 큰 규모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금액의 규모가 약 900억이라는 겁니다. 900억.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900억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에서 큰 손으로 추정되어져 있는 그런 금액들에 합계돼서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이 900억이고 또 특정 창구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잡히지 않는데 어쨌든 200억이라는 돈이 잡히긴 잡혔어요. 이 특정 창구 화면을 보시면 여기 특정 창구 중인데 여기 특정 창구에도 약 200억이라는 매집이 잡혔거든요. 이제 의미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뭐 300억, 400억 늘어나게 되면은 BC로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매집비가 늘어나는데 특정 창구에서 커다랗게 매수는 안 했지만 일단은 매도 대비 신규로 매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그 매수세가 전체 창구에서 지금 골고루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테마 실적 거래량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21선이 눌림목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21선 우상향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 있는 거예요. 21선 우상향하고 있죠. 61선도 올라가고 있네요. 업황이 살아있는 겁니다. 방산 테마는 업황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우상향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아까 매집비 800% 보여드렸잖아요. 8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의 세력이 매집을 있고 거기가 900억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좋아요. 매집비도 높고 세력도 있고 업황도 있고 테마도 있고 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삼박자가 딱딱 맞는 완벽한 종목들인데요. 하지만 아직 이 근거들로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더 공부하시면 그 해답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옵티시스, LS 일렉트릭, HMM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투자전략 백서에서는 테마, 실적, 거래량, 3박자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은 21선과 61선을 우상향하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방산으로 트럼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